여수 남산공원 조성과 낭만포차 이전을 두고 시와 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호 시의원이 시의 설문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의 신임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정설이 돌던 인사가 최종 확정되면서 공모 절차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순천 삼산중학교를 신대직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와 시공사가 착공에 합의하면서 내년 3월 개교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에 안중근 의사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장흥군은 이곳을 역사체험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안중근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남산공원 조성과 낭만포차 이전 문제를 두고 시와 의회의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김승호 여수시 의원이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시의 설문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대됐는데요. 여수시도 곧장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시민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여수 남산공원 개발과 낭만포차 이전 사업. 시민들은 남산공원 개발의 경우 자연친화형 개발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낭만포차는 거북선대교 밑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설문조사 모두 50% 이상 과반수 의견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방식을 두고 김승호 여수시 의원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대상 및 과정, 설문 답변지 등 조사 결과에 대한 백데이터 미확인으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보다 원거리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민을 만나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개별 면접조사가 이뤄진 만큼 그 어떤 설문조사보다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는 시민소통광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낭만포차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남산공원 개발과 시립박물관 부지 선정까지 사업마다 제동을 걸고 있는 여수시의회. 여기에 사업마다 시민 설문조사에 기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여수시. 두 기관의 기싸움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문화재단의 신임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공모 절차와 결과를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달 안에 사무국장 임기가 끝나는 목포문화재단. 최근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무국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공모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신임 사무국장이 확정된 인물이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캠프에서 일했다라는 그것까지 들었어요. 개소식 할 때, 시장이 개소식 할 때, 그리고 사회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해당 인사는 종교인으로 문화예술보다는 소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측은 4가지 지원 자격 가운데 단 한 가지만 갖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결국 다양한 자격 조건을 갖춘 경쟁자는 밀려났고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 최종 합격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무수님 계획서를 가지고 서류심사에 30%가 반영되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70%가 반영되게 해가지고 문화재단 측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각 단계별 평가 항목과 점수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자격 논란만큼이나 공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목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럴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밀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다 오픈해가지고 할 때 그 송환 상임위 쪽에다가 제대로 얘기도 않고 보고도 없이 그렇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방형이 아닌 깜깜이 채용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지역 문화계의 현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할 단체 선정권을 거머쥔 데다 정부 공모사업의 수행기간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미뤄지고 있던 신대지구 삼산중 이설 공사를 시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달 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대지구에 이설 예정인 순천 삼산중학교가 이달 안으로 신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시공사인 중흥건설과의 협의를 통해 삼산중 이설 공사를 이달 안으로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착공 합의에 따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던 삼산중 이설과 관련한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삼산중학교는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해 시와 시공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착공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신대지구 학생들의 원정 통학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끔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그 개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불식되도록 계속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중 이설이 해묵은 문제였던 만큼 개교를 기다렸던 학부모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학교가 여기 온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어서 원도심에서 이설되는 삼산중학교는 모두 28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삼산중학교가 오는 2020년 3월 정상 개교하면 신대지구 예비중학생 593명이 승평중학교와 삼산중학교로 분산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삼산중학교 개교와 함께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통 편의책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을 소원이 특별한 신선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일제강점기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조선이 자주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인물, 바로 안중근 의사인데요. 안중근 의사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전남 장흥에 있다고 합니다. 장흥군이 이곳을 역사체험 교육공간으로 조성해 안중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막 고어자시.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없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해 러시아군의 굴레를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일본 관원에게 넘겨져 류순의 일본 감옥에 수감돼 이듬해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국민 영웅 안중근. 고향인 황해도 해주가 아닌 남쪽 전남 장흥군의 한 마을에서 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당이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다. 내가 모실란다 해가지고 장흥 만수사 바로 접근지에다가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모시고 여태 행사해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신 국내 유일의 사당인 해동사는 매년 음력 3월 12일 제양을 지내고 있습니다. 1955년 장흥읍에 살았던 유림 죽산안씨 안홍천 선생이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안중근 의사를 안타까워하며 죽산안씨 문중에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했고 안중근 의사의 사당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후 처음 만들었던 사당이 협소해 1996년 국비와 지방비를 받아
지금의 위치로 옮기게 됐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흥군도 사당 관광 자원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국비와 군비를 통해 사당 체험 교육장과 애국 탐방로, 메모리얼 파크 등을 만들어 역사 체험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토지 등 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안중근 의사 사당이 정남진 자흥 땅에 있는 해동사입니다. 이걸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개성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군은 올해 국비 42억 원을 비롯해 군비 28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안중근 의사 사당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32살 꽃다운 나이에 리슨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그의 숨결이 이곳 장흥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희창입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독립운동가 70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군 읍면에 보존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수영인명부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수영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1,9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영자가 72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될 전망입니다. 보훈처는 또 전남과 광주, 제주를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수영인명부도 분석 중에 있어 향후 지역 독립유공자들이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재 전남도 의회 의장이 전라선 철도 노선 증편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6일 전남도 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이용재 의장이 상정한 고속철도 전라선 증편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용재 의장은 전라선 연선 지역 주변에는 매년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고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어 육상교통의 확대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속철도 증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전선의 모든 노선 중 영남 지역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미 완공 또는 진행 중이지만 호남 지역인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단 한 번도 개량화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있다며 영호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 지사는 최근 전남 22개 시군별로 치안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본 뒤 시기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5개 광역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과 세종, 제주 등 3곳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을 각 한 곳씩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 경상남도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구제역 위기 경보는 발생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위기경보 하향 조정은 지난 1월 3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긴급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농장의 살처분과 소독 조치가 완료됐고 방역지역 내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는 전국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위기 단계가 주의로 하향되더라도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독 등 차단 방역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경관숲을 조성해 관광 명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선별 향토와 문화, 역사성을 보유한 다양한 콘셉트의 경관숲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는 경관과 생태, 조경, 디자인과 관광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8월까지 기본 구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2020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제도를 선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광주은행, 농협 등과 함께 선포식을 열고 시민 밀집도와 이용도가 높은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정부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입니다. 제로페이가 시장에 정착되면 연간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어 영업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 임성지구 일부 주민들이 택지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며 목포시청에 항의 방문하고 나섰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0여 명으로 구성된 목포 임성지구 주민들은 26일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지구 안에 고인돌 넉 점이 발견됐는데도 목포시는 문화재가 보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사업 주체가 당초 보상과 환지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일괄 환지 방식으로 변경해 당장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목포 종합경기장의 신축 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남도회는 목포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종합경기장 신축을 턴키 방식이 아닌 분리발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턴키 방식을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일괄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종합경기장 신축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턴키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 농협조합장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전남 지역 조합 185곳 대표자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조합장 선거권자는 오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선거 임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 전라남도 의원이 전남 동부지역 행정구역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율촌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10곳이 광양이나 순천, 여수 등 2개 이상 지역의 주소가 중첩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 기업들이 지방세나 건축 허가, 소방 안전 등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지 않고 필지 구분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 전남이 인구 감소로 비상입니다. 국가 주도의 출산율 높이기부터 이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온 힘을 쏟고는 있지만 이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데요. 지속되는 전라남도 인구 감소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전남도에서 연간 인구 감소한 폭을 보면은요, 2010년 이후에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해년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지만 보통 2,000명에서 5,000명 선으로 감소되고 있었는데 2017년에 190만 명 선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 0.7%인 13,454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이제 급격하게 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뭐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전남에서는 타시도로 유출이 많다는 거 이것이 지금 문제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 이제 결국 사람이 줄어드는 건 덜 나서 줄어드는 거고 다른 데서 빠져나가서 줄어드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 감소가 이제 그 사망자하고 그 출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한 6천 명 정도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입과 전출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 8천 명 정도 전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는 뭐 근본적으로 좀 저출산의 영향 뭐 이런 거 있고 노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출은 지금 수도권 집중이 계속 강화되니까 특히 농촌적인 전라남도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자연 감소는 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국가의 트렌드일 수 있으니까 또 그렇다 치지만 전출이 또 그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인 거죠. 난감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전출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여서 그래도 자연 감소가 더 많은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남만의 또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인 특징들이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농촌 지역 산업이 이제 1차 산업 중심으로 편제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인구가 많고 고령인구가 많으니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 감소의 폭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전라남도 내에서 그나마 공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 광양 이쪽과 목포 지역의 이 공업 지역이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적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자연 감소와 전출 인구를 더 계속 동반해서 늘리는 뭐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층의 유출이 많은 거고요. 전남은 이제 오히려 40대 이상은 전입 인구가 지금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40대 이하 유출이 이제 많은 거는 뭐 여러 매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일자리라든지 또 자녀 키우기 좋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17년에 전남으로 귀노청 한 사람들을 보니까 4만 1,025명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매년 4만 명 정도가 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어떤 분들이 돌아오는가 했더니 뭐 새로운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향후 분들이 이제 고향에 와서 그렇죠.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이 인구 유출이 많은 원인을 저희가 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찾아서 떠나는 거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막상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도 살아가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주 여건이라는 것이 일단 뭐 주택이라든지 또 뭐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또 뭐 의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여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자리나 정주 여건은 항상 문제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라고 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들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은 사실 전부 정년퇴임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방책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그러니까 전입인구는 40대 이상이 많고 전체인구는 그 아래가 많다라고 하는 이걸 계속 강화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속 일자리하고 정주 요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좀 조금은 그 구호적인 측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예컨대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병원이 있는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가야지 왜 농촌으로 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그 꿈에 그리던 농촌 생활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라남도에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층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급성심근경색이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나 광양 어디에서 발생을 하면 가까운 전남병원이나 아니면 성갈로병원 가서 기초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남대학교 화성병원까지 오면 보통 2시간 만에 3시간이 걸려요. 골든타임 넘기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불안함을 안고 노인층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인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또 한편 항상 좀 놓치고 있는 거가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요, 농촌. 네. 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떠나요, 자꾸. 그래서 이 정책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요. 네.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구가 다시 들어오고 역시 이제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일 거라고 봐요. 네. 나주를 봐도.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정말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지역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생존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늙으면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일단 성장 동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사람은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원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사회 시스템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네. 젊은 사람, 젊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확 줄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아지면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빨리 변해가야 될 텐데 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늦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복지나 의료나 이런 사각지대들도 자꾸 발생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또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저희가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급속히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고 전남에 청년층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을 이제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소멸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의 생존과도 이제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오히려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이 또 악화되는 것이고 네. 결국은 그러면은 근데 한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지역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이 전남의 저출산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지금 전남도 급속도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7년도에도 보니까 0.95명으로 좀 떨어졌더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통계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하느냐 이걸 그렇죠.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올해 전남 지역의 학생이 유치원이 19,193명, 초등학교가 95,187명, 중학교가 45,699명, 고등학교가 52,763명. 이렇게 해서 모두 특수학교까지 1,100여 명 정도 해서 한 213,942명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보다 한 6,400여 명이 줄어든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덜 태어났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네. 올해 이제 또 아마 많은 곳에서 폐교에 걱정을 하는 학교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남도교육청 자료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31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가 28곳이나 돼요. 여수도 10곳이나 돼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 그래서 또 신입생을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한 명 있는 것도 너무 그렇죠.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1곳의 학교에 신입생이 없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오래전 100년, 2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단 10년, 20년, 3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그것도 네. 걱정이기도 해요. 야,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 지역이 망하겠다. 내 자식들이 겨우 내가 한 2명 낳았는데 쟤들 먹여 살릴 사람들이 그 밑으로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이 문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이 문제점들을 현실로 자기 피부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런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으로도 인식을 좀 제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전남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요.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 이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인구 시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뭐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군별로는 뭐 심지어는 이제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가 가동이 되면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주민등록상 빨리 반영하는 의미 말고 뭐가 있을까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편의보다는 이런 편의가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남도 전체는 여기가 농도고 또 1960년, 70년대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든 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생존 기반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농기촌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있고. 네. 근데 기농기촌이 한때 막 바람처럼 유행처럼 이렇게 한번 그랬다가 그랬죠. 약간 좀 사그러지는 네. 면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전남도에서 한 5일에서 한 2달 정도까지 미리 살아보고 그 다음에 네, 판단하는 맞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농기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이제 농민들하고 멘토를 연결을 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네. 좀 받도록 하는 문제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도예지의 생활과 농촌의 생활은 생활 습관들이 달라서 막상 내려와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활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실시가 되면 기농기촌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겁을 덜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인구들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고요. 좀 실효성 있게 잘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이제 과제 하나로 저출산 해소 문제를 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발맞춰서 이제 전남도도 각종 그런 시책들을 지금 이제 도책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남도가 올해 인구를 도민 200만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 또 귀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네. 또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주시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주거비를 지원한다라고 시작을 해서 보니까 이제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도 하고 또 영광금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출산 장려금 첫째, 둘째 이렇게 나면 출산 장려금 주던 것들을 이제 더 이제 결혼의 문제까지 이제 지금 시책을 이제 확대해서 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양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둘째만 나면은 뭐 쿠폰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이제 도움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것들이 지금 또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인구 관련해서 이제 팀들도 만들고 과들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정책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농, 귀촌 이렇게 또 귀여하는 거는 사실은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집중하고 계셔서 예를 들자면은 지역민과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뭐 시군들이 관여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와서 살아볼 수 있도록 이제 혜택을 먼저 제공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가동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니 조금 우리가 고용도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인구는 안 늘어났지?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주소지 이전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안 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이런 시책도 펴고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든지 정주에서 살아가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봐서요. 각 지자체마다 또 다양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좀 특별한 이야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이제 그렇게 그 장려금들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수 산단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 이제 여수에서 퇴직하고 나서도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이제 떠나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떠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 요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그 여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든지 GS칼텍스라든지 포스코 이런 데서 그 이제 해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여수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들에 발맞춰서 그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사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여수에서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정주 여건을 빨리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관광과 관련해서 뭐 경도라든지 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그 건설 붐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걸 해요. 뭐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으로 때우는 것 같잖아요. 분명히 근데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클 때까지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자체 차원에서 좀 광양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데인데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넷째까지 하면 그렇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돈이 아이를 새로 낳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닌 거고 다만 새로운 동기는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거는 또 그런 거지만 좀 더 세밀한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이는 키워서 내가 얘를 정말 클 때까지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냐, 엄청나게 돈이 드는 사회에서 그러한 양육비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얘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 대부분의 젊은 엄마들이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직장 생활과 아이의 출산 및 양육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건데 특히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요. 예컨대 아이들의 학교를 오후 4시에 끝나요. 그러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비어요. 그걸 그 보충해주기 위한 것들은 이제 방과 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회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없던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이렇게 굉장히 세심한 부분. 깔은 드러나지 않지만 꼭 또 항상 살다 보면 너도 나도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건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해 주기가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심한 주의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나 돈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말고 나 굉장히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자체의 그 지원 정책들이 좀 더 세심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은 좀 강한 아쉬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법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육 환경을 개선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보육 환경 조성한다, 뭐 아동 수당 지급한다 이런 것들 떠나서 세밀하게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출산이 결혼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서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삶의 문제라든지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또 육아로 인해서 경력을 단절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체계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주고 그런 정책을 펴주지 않으면 그 순간에 출산했다고 돈을 준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보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또 젊은 층이 결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귀농, 이제 귀여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있다면 짧게 또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살고 싶게 만드는 거,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과 중심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인구 감소의 문제가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결혼, 출산, 보육, 그리고 또 이제 주거, 일자리, 교육, 환경, 이런 문화까지 그렇죠.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특히 중요한 거는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특별한 비책이 있었다면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비책이 없는 문제 같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국가가 위험한 신호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고 이걸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그거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지금처럼 다들 아이 낳아서 서울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서울살이에 대한 부담감 즉 그 주거비나 여러 가지 생활 비용들이 늘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또 출산과 그런 것들을 꺼낼 수도 있는 거여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과 더불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현재가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는 간수원법이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현재 있는 정부 청사에 국회만 내려와줘도 국회 주대업무를 거기에서 하기만 해도 거기가 행정중심 도시가 될 거고 거기가 행정중심 도시가 되면 남쪽에 상당한 지역들이 인구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도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시책을 통해서 도민 200만 회복의 전환점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 등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 단순한 행정 정책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기업, 지역민 등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날씨는 봄이 온 듯 따뜻하지만 공기의 질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의 농도가 계속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먼지 현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렇게 먼지의 기세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씨는 더욱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우리 지역 전남 남해안은 최대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동부권은 공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